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계속 지금 매주 월요일 이 시간대에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방송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주시고,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께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회차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 이 책에서 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핀 겁니다. 제가 쓴 책들을 그냥 저자가 글자로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실제 그 의미를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림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런 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쭉 방송 드린 내용들 보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빈익빈으로 되는 이유가 자꾸 은행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은행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인사 반갑고요. 네. 저도 항상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4, 50분 정도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행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열심히 공부해봐야 결국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좀 약간, 심오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계속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오셔서 인사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다들. 네. 자, 지금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심오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저녁 드시는데 좀 방해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에서, 쭉 했던 내용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내용, 열심히 공부해봐야 결국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방송을 청년, 젊은이 학생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무슨 좋은 직장, 이런 데 입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입사했을 때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깨닫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안 하는데도 머슴살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죠. 네. 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어디일까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삼성, 혹은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상위권 직장들을 전부 다 선호하고 있죠. 공무원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호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삼성이나 네이버 이런 대기업에 입사하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정말 문제 있는 이야기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가 돈의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의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거를 모든 부모가 일률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술에 맞춰서 세상을 살도록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지만 뭐 잘 만드는 친구도 있고 잘 고치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인간의 재능은 굉장히 다양해서 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각각의 밥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산업이 대기업화, 집단화 되면서 우리는 전공을 무시한 채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 중에서도 큰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는 이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삶의 진리, 세상의 어떤 순리로 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말 상황이 계속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식이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종업원이 됩니다. 여기서 종자는 노예 종자, 딸을 종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의 노예.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용 대감댁의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대감댁의 부를 늘려주는 일에 노동력과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대감께서 부익부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이대감댁의 부자 만들어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실은 그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30년을 이대감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내가 힘이 조금 떨어져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면서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회, 이 기업 어떻게 돼 있죠?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시기가 되면 내쫓아 버립니다. 이 말을 좋은 말로 표현해서 퇴직이라고 하죠. 퇴직.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부잣집의 노비로 평생 살고 그 노비가 되어서 그 집의 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결국은 일정 기간이 되면 시기가 되면 잘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하고 비교해 볼게요. 조선시대의 노비는 늙었다고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장작을 패고 나이 들면 마당을 쓸지언정 평생 부려먹은 노비를 힘없고 늙었다고 내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비는 나이 들고 힘 빠져서 생산성이 떨어지면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벌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회사에서 내보냅니다. 이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이 퇴직. 우리는 이거를 은퇴라고도 표현하죠. 굉장히 좋고 기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잘리는 겁니다. 결국 반평생을 남의 집 돈만 벌어주다가 나이 들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다시 한번. 결국 반평생을 남의 집 돈만 벌어주다가 나이 들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하는 곳이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라는 겁니다. 네. 요즘은 마당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엄청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딱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하고, 저도 이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재무설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재무설계. 재무설계를 해가며 돈을 아껴 모아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딱 쓸 만큼만 줘요. 그 이상도 주지 않아.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재무설계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소비를 줄이고
최대한 아껴서 그걸 또 체계적으로 저축을 하고 또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나는 곳에 또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퇴직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또 아껴서 쓰면서 나눠 쓰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가 간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참한 현실이죠. 제가 재무 설계나 이런 연금에 대한 은퇴 설계 이런 것들을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 있어요. 뉴질랜드. 그 친구한테 가서 저한테 그러더라도 뭐 하고 사냐? 그래서 내가 난 이런 거 하고 산다. 고객들하고 사실 재무 상담도 하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 효과적으로 나중에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왜 해? 아니, 그런 거 왜 한다니? 그런 거 해야지. 돈을 가지고 내가 벌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로 이렇게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럼 걔네들은 뭐 해? 뉴질랜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게 되고요. 월급 받아서 세금을 내면 결국은 노후가 해결된대요. 일정한 기간 이상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국가에서 다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만 일하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자기 인생을 평생을 즐기고 그리고 나면 노후는 자연히 그동안 자기가 낸 세금에서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노후를 살다 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의 주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잘 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눠 써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생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유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사회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이대감댁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평생 남의 집 일만 해주고 남의 집 돈 벌어주는데 인생을 소비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모든 학생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치열한 경쟁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서로 싸워서 내가 먼저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갈 거야. 너보다 먼저 내가 노비가 될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정말 슬픈 이야기죠? 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점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서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삼성 배지, LG 배지, 저도, 첫 직장이 LG였습니다. LG 동그란 배지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입사하고 나서 바로 배지 주니까 배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하철 다니면서 막 내가 LG 다닌다는 거 자랑하고 뭐 이랬는데, 자, 이 배지, 무슨 뜻이죠? 네, 삼성 배지는 이대감댁의 노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LG 배지는 구대감, 허대감댁의 노비임을 나타내는 표시죠. 네. 그죠? 네. SK 배지? 최대감댁의 노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며 내 자식이 그 집의 노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우리 아들은 삼성 들어갔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이대감댁의 노비야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랑하는 굉장히 웃기지만 슬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중되면서 이게 꼭 무조건 나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미 대기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깨닫고 다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노비이면서도 노비인지 모르는 삶을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기업을 더 키워주고 그 커진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노비들을 뽑는 이런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더욱 가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 계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고요.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결국은 우리 회사로 더 많은 노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우리 회사 사장님, 우리 회사 회장님의 부가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애사심을 버리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일하시면 피로도가 올라가긴 하죠. 자,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저도 사실 뭐 대기업 들어가길 바랬고,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제가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최대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극작가 리로이 존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보고 나서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나는 삼성인데 너는 삼성 입사 못했네. 나는 LG, 나는 현대인데 너는 입사 못했네. 이렇게 비웃기까지 한다는 거죠. 과거의 노예는 자유인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노예가 되었더라도 결코 그 정신의 자유까지는 양도하지 않았다.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가 노예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의 옷을 입고 목에 굴욕의 끈을 휘감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인 것을 스스로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 리로이 존스라는 극작가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로 다니면서 어떤 회사의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뭐 슬퍼할 필요는 없죠. 이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노예가 되더라도 정신의 자유까지, 정신적으로까지 종속이 되어버리는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 차려서 지금은 노예로 살지만 내 노후에는 또 내 자식 때에는 노예로서의 삶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이렇게 대기업 집중화가 더 가속되면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노비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은 그걸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면서는 다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신의 자유까지 뺏기지는 말자는 거죠. 애플은 정기적으로 아이폰 신모델을 출시합니다. 아이폰 신모델이 출시되는 날이면 수많은 젊은이가 새벽부터 애플 스토어에 줄을 섭니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을 가능한 빨리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행동이 애플의 노예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팬클럽이고 얼리 어답터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애플의 신제품 마케팅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애플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죠. 돈에 대해 모르는 젊은이들은 애플 스토어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 아는 젊은이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애플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부모라면 애플 스토어에 줄을 서는 것보다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줘야 합니다. 애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애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 붙잡아서 학원 보내야죠. 계속 열심히 공부시켜야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공부한다 한들 결국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대기업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 꼭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 들어가서 잘 돼서 임원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대기업 임원들 많이 계시고요. 대기업 임원인 거 굉장히 긍지 있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서도 또 임원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따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노비 중에선 최고의 노비. 그렇게 해서 뭐 자산도 많이 모으셨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분들 뭐 다 성공하셨고요. 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왜 성공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잘 보시면, 대기업에 말씀하신 고급 노예, 대기업에 정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릴 때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경쟁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또 공부를 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취업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기업이라 불리는 소수의 기업에 취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해서도 어떻게 돼?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입사에서도 동료 선후배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고급 노예, 임원이죠. 임원. 아시겠어요? 임원 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왔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그 방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종이 되는 것보다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원에 보내세요. 저도 학원 보내요. 하지만 결국은 학원에 모든 부모가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보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서 삼성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부의 진리 제일 앞장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종이 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주인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핵심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노조가 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노조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노조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민노총, 한노총 이렇게 노조의 집단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 되게 그 기업 오너에 대항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노조의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 경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만든 협의체가 바로 노조입니다. 일개 노동자로서는 경영자하고 싸울 힘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노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경영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농성도 하고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십니다. 그리고 간혹 뉴스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단식 농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몸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에 비해서 얻어진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뭐 다큐나 이런 걸 봐도요, 그렇게 열심히 몸을 희생해가면서 단식 농성하시고 고공 농성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얻어진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자들이 정말 뭐 꿈쩍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중에는 오히려 막 손해배상 청구당해가지고 인생을 힘들어하게 되고 뭐 구속되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사회가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명확해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뭐라고 했죠? 제가 자본주의 사회 뜻을 정리해드린 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은 돈입니다. 주가 뭐예요? 주가.
주인 주자예요.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돈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그냥 말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주인인 세상에 살면서 돈을 가진 사장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장에게 힘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이 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힘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 노동자들이 힘보다 돈을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 힘을 모은 것이 노조라면 돈을 모은 게 뭐예요? 주주예요. 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는 주식, 즉 돈을 가진 사람이 주인인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따라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하부에서 밑에서 힘으로 대항해서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노조가 요구하면 적당히 협의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묵살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하지만 주주는 상부에서 돈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년에 보시니까 그 대기업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라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사실 대기업의 거의 대부분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항공 사태 아시죠? 대한항공에서 자꾸 지분 싸움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 오너 일가의 어떤 행패, 뭐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그냥 기금운용 수익만 내지 말고 주주로서 관여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해라. 이런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국민연금이 주주기 때문에 회장,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때로는 경영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주식의 힘이에요. 힘을 모으면 싸워야 되지만 돈을 모으면 사장을 갈아치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소액주주가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가 뭐 고작 몇 주 모아봐야 어떻게 그 오너들 주식을 가진 오너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어. 실현 불가능하잖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불가능하다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자유까지 뺏기지 말자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록 노비로 살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인인 사회에서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시킨 대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 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소액주주는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조차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상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거죠. 너희는 어차피 주주가 될 수 없어. 너희는 어차피 노비야. 너희는 돈의 논리를 깨달으면 안 돼. 너희는 어차피 해봐야 안 될 테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시켜 놓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일을 책에 들었는데요. 이게 뭐 꼭 적합한 예는 아니겠지만 가정폭력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전 뉴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맞고 왜 살지? 그죠? 그냥 싫으면 도망 나오면 되고 아니면 안 살면 되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뭐 이혼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대항할 생각을 못 한대요. 그냥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 정상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상이 된 폭력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비하한대요. 아, 내 잘못이야. 이게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가스라이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사회에 살고 있고, 적어도 돈의 주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노예, 기업의 노예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 버리는, 포기하고 살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살지언정 정신적으로 노비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어떤 것을 앞으로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이야기해 드리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 계속 읽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 하시겠지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의 진리. 이 책에서 부제는 부의 진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여러분 주식 방송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주식 투자,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저가에 매수해서 비싸게 팔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1등주,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책의 1장에 투자의 기술, 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책의 1장 읽어보시면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주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노조에서 종업원들이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종업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나마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내 만든 최선의 대안이 노동조합이고요. 종업원을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와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았지만 주주가 되어서 회사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노동자 스스로 한계를 인정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책 부의 진리입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의 주식을 산다 해도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식수를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본을 가진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진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힘을 모으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 돈을 모아서 돈 가진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 가진 사람의 주인이 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돈 가진 사람이 지배하고 돈 가진 사람을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라는 거. 꼭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의 진리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것,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가 더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 집중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 대기업 집중화가 심해지는 것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우리 수많은 서민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된다. 너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능력이 뭐가 있든 관계없이 대기업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월급 받는 게 중요해. 사실 우리 아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체육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뭐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관계없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사장님이 시키는 일 뭐죠? 예, 인사팀에 배치하면 사람들 인사 관리하는 것이고요. 뭐 격리팀에 배치되면 돈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드는 팀에 배치되면 그냥 매번 평생 30년을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영업팀에 배치되면 평생 회사가 만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과 관계없이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주어진 업무를 30년간 하다가 나와야 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키워준 그 회사가 결국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노비들을 뽑아서 그 회사가 더 커지는, 그래서 이 회사의 자본주의에 돈 가진 사람의 규모가 더 커지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다음에 평생을 일할 수 있다면, 그나마도 노비로 살았지만 평생을 일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55세, 60세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잘려야 하는, 그게 좋은 말로 퇴직, 은퇴.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빨리 일을 그만두고 퇴직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금메달 땄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뭐 이렇게 올림픽 방송 같이 보시는데 금메달 딴 우리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결국은 내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퇴직해가지고 남의 집 일을 해주는 겁니다. 남의 집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일이 재미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평생 남의 집 일만 했어요. 남이 시키는 일만. 그랬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이 하기 싫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퇴직하시고 나시면 결국은 은퇴하실 거잖아요. 그때 55세, 60세 이후에 그때부터는 일을 하세요. 무슨 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진짜 내 적성에 맞는 일, 진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에서 진짜 내 적성에 맞는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 이 삶을 보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음 인생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세, 다음 생애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이 지구상에 45억 년 지구 역사상에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거, 그리고 한 번 왔다 가는데 짧으면 6, 70년, 길어야 100년 살다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날, 눈 감는 날, 아, 내 인생 정말 즐겁게 살다 간다, 보람 있게 살다 간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내 제2의 인생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면서 보람 있게 사시는 것,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든 관계없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 남의 집 일만 해주며 살다가 이 일이 싫으니까 난 더 이상 일은 안 해, 더 이상 피곤해, 이제는 그만할래라고 해서 55세, 60세에 퇴직하시는 분들, 아무 준비 없이 그러신 분들이 한 몇 달, 1, 2년 노시다가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외롭고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더 큰 돈을 날리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일을 준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뭐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해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인생 다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고려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6.25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들었는데 여러분 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뭐 질문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강의에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공감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공감 뭐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시면 항상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린 성향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 설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분 중에서요, 네, 뭐, 퇴직연금 관련된 질문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퇴직연금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조금 위험하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은 최대한 퇴직 직전까지,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면 퇴직 직전까지는 DB형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기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는 힘을 잃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의 산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이 IT가 되든 무슨 뭐, 수소차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뭐, 바이오가 되든 그런 산업들이 조금 더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 자체도 결과적으로 이 대기업의 자본주의 집단화가, 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형주, 이런 거, 어떠냐고 지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자, 그 부분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더 큰 회사가 아닌가요?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자, 뭐, 애플 나쁜 주식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테슬라, 뭐,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다 투자하십시오.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꽂히셔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에 빗대어 말씀드린 것이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애플의 주주일 수도 있고, 구글의 주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다 자꾸 그 종목을 넓혀 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결국은 처음엔 주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종목이 다양해지면서 그냥 타이밍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종목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처음엔 주주가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투기꾼으로 전락한다. 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회사든 간에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투자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주가 되겠다면 기왕이면 우량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러면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주식 오르내림에 신경 안 쓰는데 ETF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ETF도 종목입니다. 하나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신경 쓰시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 안 쓸 자신 있으시면 ETF를 매수하셔도 되고, 뭐, 정말 저가주 중에서 가능성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겠다. 장기로 묻어둘 수 있다. 라는 거 하시고요.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이라든가 타이밍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런 거 답변해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아쉽게도 그런 걸 연구하지 않고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종목 추천해 드리는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되, 결국은 과거 수십 년간의 주식 역사를 보시면 결국 타이밍, 그 다음에 뭐 종목,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실패하셨더라. 그냥 성공하신 분들은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묻어두신 분들이 성공하셨더라. 그리고 이 선상이 앞으로 더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 있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주의 관점에서 투자를 보시라는 것, 돈의 주인이 되는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를지 떨어질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것에서 약간 동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회사의 경영자들은 주가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주식 수에만 관심 있죠. 왜? 내가 몇 주, 지분을 얼마를 더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경영권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투기하라고 만들어진 컨셉이 아니라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 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식의 본질, 투자의 본질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유진리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제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2장, 3장으로 가게 되면 주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투자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량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뭐 돈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신데 진짜 이 사회에서 돈에 신경 안 쓰고 정말 주변 사람들과 비교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돈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어쨌든 인정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들 보시면 또 보니까요. 네. 네, 뭐 지금 집을 사야 될까, 주식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사실 뭐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섣불리 집 사라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고, 주식도 사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존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뭐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존리 대표님은 이제 펀드 회사 운용사 대표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산 투자나 간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거고, 저는 뭐 제가 그 회사의 대표는 아니고 저도 뭐 펀드라든가 투자 이런 컨설팅을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사회 대한민국은 분산 투자, 간접 투자가 맞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접, 맡기면 맡길수록 주주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주주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냥 수익이 나면 좋고 떨어지면 싫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수동적인 투자자가 되지 말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량 종목에 집중하라는 거, 굳이 분산 투자하려면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으로만 분산하셔라.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맡기기 시작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복잡해지고 종목이 많아지고 투자해서 주주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꼭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TF도 주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ETF도 분배금을 드리기 때문에 뭐 일정한 배당도 받으시고 ETF도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ETF도 사실 분산 차원에서는 투자할 만한 거지만 오히려 저는 우량 자산에 집중, 우량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녁 안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어야죠. 끝나고. 연금주식을 증권사에서 ETF로 모으고 계신데요. 채권도 하셔야 되느냐. 네. 주식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냐, 채권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두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일 모레 돈을 써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점점점 안전자산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네. 삼성전자에서 만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노비인가요? 네. 삼성전자에서 노비로 벌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주인이 되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거의 한 50분 가까이 여러분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자본의 집중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직시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오늘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책 주제가 이제 뭐냐면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있겠지만 저도 정치 성향이 사실 그렇게 막 편중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부자를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만 잡는 이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려면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평가에 대한 결과가 뭐가 잘못했고 잘했다를 평가하는 것보다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부자를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만 잡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무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무능도 무능이지만 중요한 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다 영상 보신 분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 지금 제가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 라이브 못 보신 분들 또 방송으로 계속 보실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또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오늘 열심히 공부해봐야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